회장님, 시장은 지금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열풍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챙겨야 할 기회와 조용히 숨어있는 마진 정상화 및 주요 벤더 배제라는 변수를 함께 보고드리려 합니다. 이번 보고는 이 회사, 즉 산일전기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숙지하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영상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전 기초편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뻔한 성장 스토리는 다들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이면의 디테일한 밸류에이션과 현실적인 과제까지 씹어 먹어봅시다. 오늘 이 15분 브리핑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은 더 단단해지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잔파도에는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로니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보고 안건들입니다. 폭발적 수익성의 실체부터 향후 다가올 마진 정상화, G 버노이바 딜레마, 154kV 초고압 시장 진출, 그리고 매크로 리스크까지 순차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뉴스 기사만 읽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의 소중한 자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검증하는 동시에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를 엄격하게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철저한 1:1 전략 보고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본질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첫 번째 챕터입니다. 영업이익률 37%. 이것이 과연 구조적 해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희소성 프리미엄에 불과한지 그 폭발적인 수익성의 실체를 뜯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보실 이 37.9%라는 숫자가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은 산일전기가 보여주는 이 경이로운 이익률에 그저 무비판적으로 환호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이 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해자인지 냉정하게 발라내야만 합니다. 처음엔 솔직히 저도 이 37.9%라는 예상 영업이익률을 보고 그저 단순한 단기적 피크아웃이 아닐까 하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대형 피어 그룹들조차 기껏해야 10%에서 20%대에 머무는 것이 이 제조업의 현실인데 이 숫자는 말 그대로 산업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재무제표의 세부 항목과 최근 4분기 실적을 현미경처럼 뜯어보고 나서는 이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이익 체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틸리티 업계 전반의 재고 조정 우려가 퍼지면서 섹터 전체가 흔들릴 때 산일전기는 보란듯이 4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찍어냈습니다. 특히 연말 성과급이라는 막대한 일회성 비용을 온전히 흡수하고도 달성한 수치라는 점이 이들의 진정한 펀더멘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들은 그냥 범용 배전 변압기를 시장에 밀어내기식으로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인공지능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특수 변압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인 시장입니다. 대형 3사가 차지하고 있는 초고압 시장 그리고 저가 배전 시장 사이에서 완벽한 골디락스 존을 형성하며 극한의 마진액 뽑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시장은 단순히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림이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시해야 할 현실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쟁사들의 증설로 인한 마진 정상화 압력입니다. 화면의 표에 나와 있는 경쟁사들의 2027년 가동 목표 연도를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지멘스 에너지, 이튼, 프로렉 GE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글로벌 공룡들이 2027년과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공격적인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전력기기 산업의 역사적 사이클을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공급 부족 상황에서 발생한 이런 초과 수익은 결국 경쟁사들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28%에서 32% 수준의 정상 마진으로 회귀하는 뼈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영업이익률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희망회로는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2027년 이후 수급 균형이 맞춰질 때에 이익률 하향 안정화 곡선을 선제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반영해야만 안전합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부분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좌우할 핵심이라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진 정상화라는 변수가 존재하긴 합니다만 화면의 지표들을 가만히 뜯어보시면 현재 산일전기의 재무 상태는 어떤 외풍도 견딜 수 있는 철옹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압도적인 마진 격차 아래서 차입금보다 현금이 월등히 많은 1,289억 원 규모의 순현금 포지션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현금 실타는 향후 다가올 수 있는 글로벌 공룡들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이 기업이 절대 밀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기초 체력이 됨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바로 G-버노바 딜레마입니다. 내재화 리스크와 독립수주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이 G-버노어 딜레마가 오늘 보고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과거 산일전기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었던 G와의 끈끈한 관계가 이제는 도리어 성장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방어선부터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G-파이프라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계속 지적합니다만 산일전기는 이미 스스로 독립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작년 12월에 체결된 437억 원 규모의 EPC 파워 코퍼레이션 장기 공급 계약 수치가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과거 G와 같은 중간 변더를 거쳐서 간접 납품하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장 단가가 높은 미국 현지 데이터 센터 디벨로퍼와 직접 직납 채널을 시원하게 뚫어냈다는 역사적인 전환점인 셈이죠.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서버의 엄청난 열과 부하를 견뎌야 하는 내부 탑재용 패드마운트 변압기는 기본적으로 마진율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대한 수주 공시는 산일전기가 더 이상 G의 그늘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하이엔드 고객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펼쳐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다반 회장님, 여기서도 우리가 돌다리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짚어볼 리스크가 있습니다. G-버너아가 무려 52억 7,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어 합작법인이던 프로렉 G의 지분 100%를 완전 인수해버렸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변압기 공급망을 수직 계열화해서 마진을 자기들 내부로 온전히 가져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향후 2026년과 2027년을 기점으로 G-버너아가 멕시코와 미국 본토 공장의 캐파를 팽창시킬 경우 그동안 산일전기가 편안하게 누려왔던 달콤한 소프트 파이프라인 물량이 어느 순간 급감할 수 있는 실존적 리스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잠깐 멈추고 이 매출 비중 차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과거 부품주 사이클에서 특정 대형 고객사 하나에만 목을 매던 1차 벤더 기업들이 모기업의 수직 계열화 희생양이 되어 주가가 곤두박질 치던 뼈아픈 사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일전기의 이 도넛 차트 구성을 보시면 전체 매출의 64%가 신재생 에너지와 고마진 데이터 센터 쪽으로 아주 견고하게 재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G의 내재화라는 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산일전기는 이미 신재생과 직접 수주라는 양대 방패를 굳건히 세워 그 파장을 최소화할 방어벽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슈 역시 방향성은 명확히 위를 향하고 있지만 벤더 배제라는 속도 조절의 변수도 이 정도 존재한다고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챕터 154kV 초고압 변압기가 이끄는 넥스트 성장 동력입니다. 회장님, 화면에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숫자의 변화가 오늘 보고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장 하나 더 지어서 생산량을 늘린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산일전기는 이미 제2공장 가동을 통해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전사 생산 능력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28년 양산을 목표로 맹렬하게 추진 중인 154kV급 초고압 변압기 시장 진출은 그동안 메이저 대형 3사가 독식해오던 국가 송전망, 즉 백본 그리드의 거대한 혈관 속으로 직접 뚫고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산일전기는 전력을 말단으로 뿌려주는 중소형 배전망에서 뛰어난 마진과 성과를 거뒀다면 이제는 마진과 덩치가 비교도 안 되게 훨씬 큰 국가 단위 인프라 직납 시장으로 본격적인 사냥터를 옮기는 겁니다. 이미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해당 전압에 대한 그 까다롭다는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과거 대형사들이 3년에서 5년씩 걸리는 리드타임을 맞추지 못해 시장 전체가 헐쩍일 때 발빠른 중견기업들이 그 틈새를 파고들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사례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하이엔드 라인업 확장은 말 그대로 넘쳐나는 시장의 낙수 효과를 폭포수처럼 쓸어 담을 산일전기의 완벽한 신무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회장님, 화려한 진출 선언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인 진입 장벽도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 전력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초중요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유틸리티 고객사들은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의 실제 운영 데이터를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더 뼈아픈 사실은 현재 산일전기 내부에 자체적인 초고압 테스트 시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외부 기관을 이리저리 전전하며 인증을 받아야 하는 탓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시간 지연과 부대 비용은 초기 시장 안착 과정에서 2026년과 2027년의 수익성을 일시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묵직한 모래주머니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초고압 시장 진출은 기업의 체급을 2단계 이상 끌어올릴 핵심 카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초반 레퍼런스 축적이라는 값비싼 허들을 무사히 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자가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단순히 이 회사의 화려한 수주 공시에만 환호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 보이지 않는 변수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매크로 리스크와 자본 배치 점검입니다. 회장님, 기업이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거시적인 매크로 변수를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가 네 번째 핵심입니다. 다가오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와 거대한 관세 장벽 앞에서 산일전기는 그저 손 놓고 당하지만은 않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 법인과 조립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닙니다. 이건 관세 폭탄의 뇌관을 근본적으로 제거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구조적인 해지 전략입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노이즈가 좀 있었던 295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출자 역시 겉핥기식 뉴스가 아니라 그 이면의 데이터를 제대로 씹어먹어 봐야 합니다. 자, 화면에 이 사모펀드 출자 내역을 한번 자세히 주목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전력기기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결국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밸류체인의 선점 싸움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본업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금융 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부품 쇼티지 시대에 핵심 벤더사의 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벌어질 수 있는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한 경영진의 고도의 전략적 방어벽으로 재평가해야 마땅합니다. 과거 밸류체인 장악의 실패에 호황기에도 물건을 만들지 못해 팔지 못했던 경쟁사들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 삼은 아주 현명한 자본 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장님, 내용이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여기서도 반드시 돌다리를 두드려야 합니다. 그 방패가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까지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화가 완료되는 2028년 전까지 산일전기는 여전히 100% 전량 수출에 의존하는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확보한 막대한 수주 잔고의 75%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의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경우 고객사들의 최종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직격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역대급 호황기를 맞아 기술적 초격차를 벌리는 데 쏟아부어야 할 이 귀한 핵심 자본을 단기적 시너지가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묶어둔 것은 깐깐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명백한 지배구조 할인 요소로 작용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선제적인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훌륭한 전략 이면에 단기적인 관세 취약성과 자본 배치의 비효율성이라는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면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회장님의 자산을 지키고 가장 안전한 진입 타점을 잡기 위해 가장 현실적인 하방 변수 하나를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의 클라이맥스, 객관성 체크 챕터입니다. 회장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2028년 미국 현지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15%라는 무자비한 보편 관세가 철퇴처럼 떨어진다면 과연 어떤 일을 벌어질까요? 중요한 고객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일전기가 이 관세 인상분의 10%포인트를 자체 비용으로 떠안게 된다고 아주 엄격하게 가정해 보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정말 냉혹합니다. 현재 시장이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37%라는 그 황금 마진율은 순식간에 27%대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고 일시적인 실적 쇼크를 넘어 현재 주가를 지탱하고 있는 고밸류에이션의 정당성 자체를 산산조각 내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따라서 회장님께서는 향후 매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화려하게 찍히는 매출 숫자만 보실 것이 아닙니다. 이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의 타임라인이 단 한 달이라도 지연되는 징후가 포착된다면 그 즉시 비중 조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비서로서 제안해드리는 가장 냉정한 투자 전략입니다. 복잡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혹한 결과까지 살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화면의 이 밸류에이션 개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일전기의 현재 밸류에이션을 가만히 뜯어보면 시장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온갖 우려들을 이미 주가에 상당히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고작 10%대의 평범한 마진으로도 30배가 넘는 멀티플을 챙겨가며 시장의 환호를 받는 반면 산일전기는 그들보다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익성을 숫자로 증명하고도 여전히 동종업계 대비 30% 가까운 디스카운트를 받으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소형주 시절의 꼬리표를 확실하게 떼어내고 완벽한 펀더멘탈을 장착한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억눌린 밸류에이션 갭은 단기적인 매크로 변수의 안개만 조금 거쳐준다면 머지않아 폭발적인 상생 탄력으로 되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7년 경쟁사들의 물량이 쏟아질 때, G파이프라인의 변화가 올 때, 그리고 미국 현지화 속도,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주가를 결정지을 핵심 트리거입니다.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압도적인 호재와 그 이면에 숨은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고정 댓글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 비서론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